최문순 도정의 발목을 잡아왔던 레고랜드 알펜시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선과 연결 지으시려는 것이 아닌가 네네. 이런 좀 의구심?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좀 무리하게 땡겨지는 게 아닌가. 오픈빨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장 시기를 어떻게 좀 잘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눈치 싸움이 치열했다. 5차 공개 입찰은 될 거라는 그런 전원 승계하기로 했다고 해도 의무는 아닌 거는 맞고요. 보나 이제 뭐 법에서 관여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강원 기자들의 속풀이 토크쇼 강원 기자회견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한재영 꽁꽁국장님 그리고 최기영 선배님, 정별님 변호사님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좀 헤어스타일이 새롭게 바뀌셨어요. 네, 제가 이 질문 엄청 많이 받았어요. 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래서 네. 계속 이제 뭐 기분 전환 하고 싶어서요. 뭐 그냥 한번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다가 네, 이렇게 잡아주니까 저희는 그 뒤로 질문을 안 하시고 물어볼 수 없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네. 다 이렇게 한번 잡아주니까 더 이상 안 물으시더라고요. 좀 아픈 일이 있어서. 얼굴이 밝으신가 보니까 네. 그냥 기분 전환이신 거예요. 네, 되게 잘 어울리세요. 감사해주셨습니다. 네, 요즘 뭐 법조계 이슈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좀 슬슬 더워지잖아요. 그래서 네. 변호사들도 이제 슬슬 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법원이 재판을 안 해야 변호사, 검사, 판사님들까지 다 쉬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지난주에 미리 공지를 했습니다. 이제 7월 말 8월 초에 법정 휴정기고 이제 그때 긴급한 재판 이외에는 최대한 쉬겠다 이렇게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이제 변호사들 거기에 맞춰서 휴가 계획 세우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 갈 데가 마땅치 네. 않아서 국내 여행으로 좀 알아보고 있어요. 선배님도 혹시 뭐 휴가 계획 미리 세워놓은 게 있으실까요? 저 요즘 너무 바빠서 오, 이제 네. 근데 휴가는 가야죠. 휴가는 물론 갈 건데 네. 뭐 도정 현안도 굉장히 많아서 제가 네. 그 취재하는 것도 사실 벅찬데 최문순 지사가 이제 대선 출마하면서 예, 제가 최 지사의 이제 마크맨이 돼서 최 지사의 행보는 제가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 행보도 굉장히 바쁜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도 많이 다녀오고 있고요. 네네. 덩달아 제가 바빠졌어요. 네네네. 그 사무실엔 그래도 휴가는 다들 가시던데. 아, 휴가 가실 것 갈 같아요. 휴가 갈 겁니다. 네, 휴가 갈 겁니다. 네. 강원도 내 이제 휴양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그 강원도의 주요 현안 중에 하나인 뭐 알펜시아 레고랜드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레고랜드 알펜시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오랜 시간 좀 최문순 도정의 발목을 잡아왔던 현안인데요.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장 시기를 좀 당초 목표보다 좀 앞당겨서 한 내년 3월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를 두고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 시기를 내년 3월로 잡고 있다라고 네. 하면은 2018년도에 레고랜드 협약 당시에 이제 계획했던 기간보다 넉 달 정도 앞당기는 건데 사실 도민 입장에서는 빨리 레고랜드 개장돼서 좀 네. 관광도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저도 정말 사실 가보고 싶어요. 아, 그리고 네. 저희 조카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모가 레고랜드 데려갈게 했는데 이제 벌써 커가지고 군대 네. 그래서 사실 좀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사실 공교롭게 좀 시기가 대통령 선거 좀 최 지사님도 또 대통령 나가신다고 네. 하시니까 그 선거에 좀 맞물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레고랜드 개장과 관련해서 좀 대선과 연결 지으시려는 것이 아닌가. 네네. 이런 좀 의구심 이런 것도 살짝 들기도 하고 근데 반갑기도 하면서도 살짝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보다 한 4달 정도 좀 앞당겨서 개장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좀 이런 시각들에 대해서 좀 선배님은 어떻게 보세요? 물리적인 부분을 조금 봐야 될 것 네네. 같아요. 네.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 뭐 그 일각의 그런 의심의 눈초리들 분명히 있지만 네. 일단 물리적인 부분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레고랜드 테마파크 전체 공정률이 95% 정도입니다. 7월에 아마 준공이 될 거예요. 네. 다 지어지고 이제 안전성 검사를 이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개장은 내년 상반기가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공정률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레고 테마파크에 진입하는 정문 이제 게이트가
호텔이 네. 되는 거예요. 호텔이 되는데 레고 호텔이라고 부릅니다. 레고 호텔의 공정률이 지금 12%. 이 호텔의 공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이게 완공 시기를 내년 4월로 보고 있어요. 내년 네. 4월로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레고랜드 테마파크, 레고랜드 코리아 측 LLK에서는 내년 5월을 개장 시기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5월이 어린이를 타겟으로 한 테마파크로서는 이제 대목이기 때문에 네. 5월을 놓치긴 어려울 것 같고 5월에 그랜드 오픈을 하기 전에 3월부터 조금 붐업을 시키는 네. 차원에서 3월로 좀 당기는 것이 어떻겠냐. 물론 그 안에는 뭐 정치적인 뭐 요인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붐업 차원에서 조금 3월에 일찍 개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공정률에.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지금 3월이냐 5월이냐를 두고 계속 지금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다만 이제 호텔의 이 물리적인 준공 시기가 네. 어쨌든 3월에는 맞추기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3월 개장이 조금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인 이유 조금 일단 대선에 전 미치는 영향은 저는 그다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예, 뭐 내년 대선 시기와 맞물리긴 하지만 일단은 최문순 지사가 그 시기까지 대선에 남아 있다면 이재명 지사를 이기고 1등을 했다는 얘기인데 여권에서 뭐 일단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춘천의 이 테마파크 이제 강원도 춘천에선 굉장히 관심사지만 네. 강원도 다른 시군만 해도 사실 레고랜드에 관심이 크게 뭐 크진 않은데 이게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저는 의문이고요. 다만 네. 이제 지방선거에는 분명히 영향을 끼치겠죠. 네. 지방선거에는 굉장히 핫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폭탄처럼 숨어 있는 네. 이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춘천시에 있는 현재 강원도청의 신축 또는 뭐 이전 문제 그것도 7월에 용역 결과 나오는데 뭐 그런 결과들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조금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현 잔치장들의 역적 사업 중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5월 이후 뭐 7월 이후 오픈이 된다라면 그걸 표시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죠. 아무래도 넘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그 선거 운동에도 좀 가려질 수가 있어서 그 네. 공적 사항들 부분에서 이래서 좀 무리하게 이렇게 땡겨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좀 우려가 되는 건 말씀하신 대로 시작이에요. 그 레고 호텔 자체가 들어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 될 수 있을까? 올해 이제 시작이 준공이 된 건데 그 3월 내에 준공이 완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어서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선이나 지선을 뭐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셨다고 하더라도 우리 요즘에 유권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그리고 레고랜드 사업이 너무 그동안 지지부진했고 질질 거의 막 10년 다 되도록 질질 끌었기 때문에 네. 많이 좀 지쳐 있고 이제 하시는 상태라서 이제 대선이나 뭐 지선 앞두고 레고랜드 개장시가 앞당겨졌다고 해도 이제 유권자들이 뭐 그런 사안 가지고 이렇게 표가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반갑긴 하지만 다른 이제 역점 사업이나 이제 공약들을 살펴보고 투표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흔히 오픈빨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장 시기를 어떻게 좀 잘 잡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레고랜드가 개장을 하면 한 연간 200만 명 이상 방문객이 지금 찾아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만큼 뭐 교통 혼잡이나 이런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춘천시에는 좀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그 용역 관련해서 교통 뭐 대안들 하는 설명회를 한번 했었대요. 용역 네. 보고회처럼 했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했더라고요. 뭐 지금 진입 교량 자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대안들을 좀 뭐 서면대교를 운영하는 방안이라든가 네. 뭐 춘천역 교차로를 좀 구조 개선하는 방안들, 뭐 그런 철도 아이들 증편하는 방안들, 철도를 좀 늘려서 오는 교통망을 좀 확충한 방안들까지 찾았는데 여전히 그 당시에도 문제가 논란이 계속 됐었던 건 이제 광역 접근망은 확보가 됐어요. 서울 신천 고속도로도 서울 양양 고속도로도 있고 중앙 고속도로도 있고 해서 괜찮은데 이제 춘천에 딱 도착을 하고 나서 뭐 열차를 타고 오든 뭐 버스를 타고 네. 오든 대중교통이 이용을 하고 왔을 때는 레고랜드까지 오는 불편함이 좀 있고 대중교통이 많이 연결되지 않았고 자가를 이용해서 왔을 때도
연결 교량은 춘천대교 하나뿐이기 때문에 또 들어오는 데에 대한 혼잡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방안들을 지금도 이제 춘천시가 계속 찾고는 있어요. 근데 가장 크게 나와 있는 가능성으로는 지금 서면대교이죠. 서면대교를 연결하는 거고 그게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지금 뭐 지방국지도 뭐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돼서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연결할 수 있는 대안이 돼도 착공이 되기까지는 거의 2029년 정도라고 제가 들어서 아직까지는 그 문제들은 좀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최문순 도정이 지금 뭐 3번째 임기 내에는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한 뭐 인프라 정비라던가 이런 거 외에도 좀 더 마련해야 되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지속 가능하게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일단은 뭐 LLK 자체도 수익을 내야 안정적으로 뭐 운영을 할 수 있겠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오픈빨에 그치면 안 되고요. 네. 지속 가능한 수익을 계속 내줘야 되고 어떻게 이 수익을 확산시킬 것인가. 지금 가장 이제 사실 문제가 됐던 게 레고랜드가 테마파크 이후 어쨌든 이렇게 매듭을 짓겠지만 준공을 네. 하고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수익을 LK가 다 가져가는 이 수익에 대한 이제 불공정한 문제들인데 사실 네. 그 도유지에 테마파크를 유치하고 수익은 테마파크가 가져가는 그런 형태. 그렇다면 이 섬을 밖으로 벗어나서 이 어떻게 이 관광 효과들을 어떻게 주변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인근이 다 이제 근화동, 네. 다리 넘어오면 뭐 명동 다 구도심인데 어떻게 재생하고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좀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이슈도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난번에 저희 강원 기자회견 나와서 이 알펜시아를 두고 이제는 더 이상 혈세 먹는 하마가 아니라 혈세 먹는 악어다. 지금은 이제 하마에서 조금 살이 빠져서 돈 먹는 악어 정도 됐습니다. 악어. KH 강원개발 주식회사라는 기업에 낙찰이 됐는데요. 이제 매각을 추진한 지 10년 만에 이제 민간 매각이 됐는데 이제 강원도 입장에서는 좀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좀 이 매각 과정에서 좀 뒷이야기 있으면 선배님 좀 해주시죠. 워낙 네. 보안이 네. 워낙 철저한 사안들이다 보니까 어쨌든 기업의 M&A와 관련된 일이니까 그래서 뭐 제가 딱히 뭐 이렇게 드릴 일이 네. 없을 것 같지만 이제 분위기와 감 뭐 이런 거 기자의 네. 촉 이런 네, 네. 것만 좀 말씀드리면 저는 뭐 될 것 같다는 뭐 반은 맞췄어요. 네, 반은 거기일 맨날 거다. 제가 맨날 맞췄다고 네. 지금 펜시의 얘기만 나오면 네, 맨날 네. 맞췄다고 반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데 해외 기업 인수설 나올 때도 국내 기업이다라는 거 저희 쪽에 와서 예, 처음으로 맞는데. 예, 맞췄죠. 네, 네, 다 그러셨잖아요. 맞췄습니다. 네. 이번에 5차 공개 입찰에서 된 거죠. 네. 5차 공개 입찰은 될 거라는 그런 촉은 일단은 이제 4번의 공개 입찰과 그 2번의 수의 계약 네.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그 참여 기업이 노출된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5차 공개 입찰에서는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어요. 처음 있는 일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눈치 싸움이 치열했다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보증금을 누가 많이 내느냐, 보증금 제일 많이 부른 기업이 그냥 가져가는 공개 입찰이 구조상 네. 제일 많이 내는 기업이 가져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8천억대, 7,800억대까지 이제 그 지난 방송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마지노선이라고. 네, 네. 1조 원의 감정가에서 4차례 공개 입찰을 거치면서 20% 합법적으로 다운이 가능한 20%를 인하를 해서 8천억, 그 7,800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팔려고 했는데 7천억대로 재조정했다는 소문이 굉장히 파다하게 돌았어요. 아, 끝까지 저부터 뭐 확인해주지 네. 않았지만 뭐 사실 지금 이제 드러났네요. 나오니까 그게 그렇죠. 맞았죠. 네. 예, 그게 맞고 뭐 그런 것들이 가격에 대한 얘기는 저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네. 과연 시장가가 정하는 것이 맞냐 아니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1조에서 20%를 해서 8천억을 도와 강원도 개발공사에 책정한 이 가격이 맞냐? 이 가격에 대한 이제 이 가격 인하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봤을 때 5차 입찰은 될 최종 것이다라는 낙찰될 것이다. 아, 뭐 네. 저만 그렇게 감을 잡지는 않았을 거고 대부분의 기자들뿐만 아니라 네. 관계된 사람들도 5차 입찰은 좀 굉장히 기대하는 분위기가 이제 팽배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 577 낙찰가가 7,100억 원이었죠. 네네. 네. 낙찰 그룹 때 KH 그룹이라는 게 낯설어서 이 금액을 전부 확보할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도대체 뭐 하는 그룹인지도 좀 궁금했거든요. 네. 아마 최문순 지사 전담 마크 하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선생님 이런 얘기 저한테 해주시지 않으시거든요. 일단 저도 좀 생소한 기억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일단은 다 일단 상장사라는 점에서 뭐 크게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보이고요. KH그룹은 이제 코스피 상장사인 KH 필룩스 조명회사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이제 IHQ는 저희가 아는 기업입니다. 이제 흔히 이제 IHQ 안에 이제 사이더스 네. HQ가 이제 네. 들어가 있어요. 사이더스 HQ에는 저희 뭐 장혁이라든지 제가 여기 좀 갖고 왔는데 뭐 오연석 유명 배우들이 들어가 있는데. 팬입니다. 그런 이제 IHQ가 있고요. 가장 유명한. 그럼 이 KH그룹이 알펜시아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좀 계획을 내놨나요? 일단 골프장을 좀 더 짓겠다. 지금 골프장 2개가 있는데 네. 알펜시아 골프장이 45홀 규모입니다. 45홀. 그래서 뭐 굉장히 한 7, 80홀 이상까지도 종합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싶고요. 주변 부지를 그래서 좀 더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총 170만 평방미터 정도의 추가 부지를 더 개발을 하겠다. 아마 이제 1조 원 정도를 생각하고 네. 추가 개발 아마 이제 투자자를 모집을 하겠죠. 투자자를 모집을 하고 이제 아울렛을 유치하겠다는 생각도 있고 골프장에는 그렇죠.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볼거리가 주변에는 많이 있지만 알펜시아 자체는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충하겠다. 그런 계획을 일단 내놨습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그럼 그 자금 조달 계획은 뭐 좀 밝힌 게 있나요? 밝히지 않았어요.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떻게 계속 얘기가 하겠다고. 나오는데 추후 네. 브리핑을 통해서 자금 조달 계획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뭐 제 생각인데 7,100억 정도는 네. 7,100억은 아마 뭐 KH그룹이 부담을 할 것 같고요. 이제 추가 개발 계획은 이제 투자자를 별도로 모집하는 그래서 이제 추가 개발 계획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거기 이제 근무하는 직원들도 고용 문제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이 KH그룹에서는 일단 고용을 승계하겠다. 100% 하게 네, 된다고 그렇게 밝히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잘 진행이 될지는 또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 고용 승계 문제는 사실 네. 당연해요. 네. 어떻게 보면 470명 정도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뭐 제 생각에 일단 KH그룹 대안이 없을 거예요. 그 평창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네. 이분들을 뭐 해고한다 그러면 뭐 이분들은 이제 어쨌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 어디서 고용을 일단 고용을 할 수 있는 파이 자체가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고용 승계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고용 승계.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 일단 이런 인사평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통상의 사례들을 볼 때 한 3년을 넘지 않았다. 그렇다면 사실 고용 승계가 안 이루어진 거라 봐도 무방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용 승계를 하되 이 기한을 언제까지 보장해 줄 거냐 이게 앞으로 이 부분이 앞으로 조금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줄다리기가. 예. 그 고용 전원 뭐 회사 측에서 전원 승계하기로 했다고 해도 의무는 아닌 거는 맞고요. 네. 이제 개별적으로 추후에 실제로 근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근로 조건이 다 세부적으로 결정이 될 텐데 뭐 급여라든지 근로 조건 중에 급여, 뭐 근로 계약 기간, 뭐 근로 시간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서 근로 계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 10년 저도 뭐 10년이 법에 정해져 있는지는 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지만 그거는 당사자 계약이 우선이거든요. 근로 계약에서 3년으로 정했으면은 뭐 법보다 우선하니까요, 계약이. 그래서 과연 뭐 10년까지 보장해 줄지 3년, 4년, 5년 뭐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될지는 추후에 계약할 때 문제가 되지 지금 상태에서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나오진 않은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려고는 하지만 근로계약 조건이 지금 있는 조건을 상회하지 못한다면 또 근로자 측에서는 또 반발할 테고 또 사용자 측에서는 또 근로조건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할 테니 또 분명히 문제는 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도나 이제 뭐 법에서 관여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재배치를 통한 또 이제 직원들의 재배치를 통한 아마 속가내기가 네.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우려를 해야 되는데 골프장의 전문성을 갖추는 사람을 예를 들어 호텔로 보낸다든지 사실
하기 어렵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추가로 우려되는 상황이니까 뭐 그런 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남은 매각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좀 계획이 또 실행이 잘 옮겨지는지 저희들이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요.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 모이세요.